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시작하죠. 어디부터 자를까? 뭘 잘라야 하나요? 세죠. 첫 키워드부터.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네, 내년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얘기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항상 진통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구 획정 작업,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도내 31개 선거구를 손질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도의원들에게는 자칫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얼마나 큰 관심사겠습니까? 지난 26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 11명의 손에 이 운명의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 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정치권 그리고 관계기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도의원의 총정수와 비례대표 정수 그리고 도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 언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신 키워드처럼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 그리고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를 비교해서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의 등가성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기존 선거구를 나누거나 아니면 인구가 줄어든 인근 선거구와 통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신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선거구 그리고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각각 좌남수 의장 그리고 김용범 도의원의 선거구입니다. 통폐합 대상 선거 구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선거구 확정 때 이 껄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지난번이라고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지난 선거구 통폐합 얘기는요,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반발이 워낙 거세서 처음에는 이제 좀 희생양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이것마저도 이제 군소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면서 결국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행으로 이제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2018년에는 도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다른 지자체가 반발도 하고 중앙정치권에서 야, 형평성 때문에 그거 안 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1명에서 43명으로 도의원을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도 이거 또 개정해서 도의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지역구 통폐합이나 비례대표 축소 또 도의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 모두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손쉬운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나온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위원, 이거 좀 어떻게 좀 손 좀 보자, 내친 김에 폐지까지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몰돼가지고 교육위원 제도 운영하는 곳이 지금 제주가 유일합니다. 제주특별법의 근거상 조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교육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출마 자격 때문에 사실상 이거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2018년 선거 당시에는 5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무려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을 만큼 이게 지방자치 뭔가 이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라고 좀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반발이 뭐 불보듯 뻔하긴 하지만 이게 다른 대안보다는 좀 약간 저항감이 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투자의 규제. 본인 얘기신가요? 네, 제가 투자의 규제면 KBS를 샀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KBS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언론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7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1개 빼고 심한 적자를 냈습니다. 말아먹었죠. 투자 성적이 별로 좋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주인공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입니다. 2002년 출범한 JDC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 성과를 진단하는 첫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봤더니만 7개 선도 프로젝트,
즉 7대 사업에 6조 7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지만 소송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서 정말 모든 사업들이 거의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지는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매각 등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령 주거단지 이거 좀 재무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독점 면허인 면세점, 이 면세점 하나 빼고는 모든 사업이 적자투성이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네, 반어적 표현의 키워드군요. JDC의 성과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출범과 그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기구로 출범을 하면서 도민사회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JDC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도민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20에서 30% 정도 성과가 불과하다고 이렇게 응답들을 해서 실제 JDC의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JDC 입장에서 보자면 속상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대안들이 제시가 됐을까요? 네, 그건 JDC의 사정이고요. 사실 이번 용역 보고서는요, JDC의 투자나 개발 사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기존의 지역 사회의 지적, 언론의 지적과 그런 것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지정하고 이걸 일사불란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이거를 대규모 외국 자본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거의 모든 사업에 걸쳐서 똑같이 밟아왔거든요. 곳곳에서 곪은 상처가 결국 터진 게 아니냐 이런 시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땅을 옛 토지에게 돌려줘라라는 그런 판결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용역 보고서 보면은요. 단지형 개발 사업을 이제는 좀 탈피를 해서 앞으로 트램 사업이라든가 물류 사업 진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업 역시 대규모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는 사업마다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JDC의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늘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트러블 메이커. 뉴스 메이커도 JDC의 주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트러블 메이커. 갑자기 춤을 추고 싶으셨죠? 네. 카지노 비밀금고 145억 원 도난 사건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우리 신화월드. 또 다른 논란으로 지금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화월드 예전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자리에 오는 3월부터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에 그 서귀포시에 개설 등록을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쇼핑몰을 둘러싼 지역 상권 그리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입점 매장 60여 개가 사실상 이게 쇼핑 아울렛이다. 이게 편법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지역 상권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편의주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등록 취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자님 서귀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쇼핑몰 운영 이건 허가할 게 아니고 그냥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 영향평가 역시 이 범위 반경 3km를 벗어나 가지고 제주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같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했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지적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이 민생경제포럼이라고 있는데 여기 도의원 등 19명이 제주도가 직접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10여 년 전 제주 사회의 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쇼핑 아울렛 갈등이 이번 신화월드의 명품 쇼핑몰 설치를 계기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제주 신화월드인데요. 앞으로 관련된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